자,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하면 8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제 다시 추론으로 들어가서 모집단이 어떤 베르누이 분포의 특성을 갖고 있는 베르누이 모집단일 때 그때 관심 있는 모수 P가 있어요. 모 확률이라고 하면 모 비율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이 P에 대해서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자, 8페이지.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 있는 모집단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모집단의 특성이 어떻냐면 베르누이 모집단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0하고 1로만 이루어진 모집단이 있어요. 0하고 1이라는 숫자는 뭔가 약속이 된 숫자겠죠. 예를 들어서 뭐 찬성이면 1, 반대면 0 이라는 이렇게 집단을 모아놓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0하고 1이라는 숫자, 두 숫자로만 이루어진 이런 모집단이 있는데 이러한 모집단에서의 관심 대상이 바로 뭐냐면 빨간색으로 자, 모 확률 혹은 모 비율이라고 표시하는 이 P라는 게 얘가 바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모수예요. 이 모 확률 또는 모 비율의 P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아요. 이 전체 집단에서 1의 비율. 근데 1의 비율인데 1의 비율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뮤라는 모 평균 있죠? 평균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1의 비율이 곧 이 집단의 평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용어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모수, 모 비율, P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여기 베르누이 모집단으로부터 확률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으로부터 뭔가를 얻겠죠. 얘가 이제 통계량이 되겠죠.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확률 변수 통계량. 근데 결국 똑같아요. 표본 비율. 그러니까 표본 평균하고 똑같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용어만 조금씩 바뀐 거지 결국은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 베르누이 모집단일 때 표본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베르누이 분포 또는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이 통계량의 분포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특징이 뭘까? 이 베르누이 모집단으로부터 뽑힌 이 확률 표본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0 아니면 1의 값을 갖겠죠.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배운 베르누이 확률 변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베르누이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확률을 뽑으면 n개의 확률 표본을 뽑으면 이 n개의 확률 표본은 서로 동일한 베르누이 모집단 성공 확률이 P인 그쵸? 우리의 관심 대상이죠. 성공 확률 모 비율이 P인 베르누이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얻어진 그래서 IID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확률 표본이 그쵸? 자, 이렇다고 할 때 얘네들로 평균을 내면 x바 n분의 1의 xi.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표본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인데 사실 특히 베르누이 모집단인 경우에는 한 가지 용어가 더 있을 뿐이에요. 표본 비율이라고도 한다. 왜 표본 비율이냐면 말 그대로 표본에서 숫자 1의 비율. 그러니까 성공의 비율이죠. 1의 비율. 그렇죠. 평균을 내면은 0 아니면 1이니까 비율이 되겠죠. 그건 1의 비율.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용어가 하나 더 있을 뿐이고 자, 그래서 8페이지 됐고 자, 그럴 때 이 표본 비율 x바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거를 알아볼 건데 이 9페이지를 쭉 따라가 볼게요. 자, 베르누이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다시 요 n개의 확률 표본은 동일한 모집단에서부터 얻어진 IID 베르누이 확률 변수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일단 얘네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 x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뭐였냐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였어요. n, p. 시행 횟수가 n이고 성공 확률이 p인. 그렇죠? 이 x. 그리고 이 x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성공 횟수였죠. 성공 횟수. 1의 개수. 1의 개수. 1을 카운트한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렇죠? 0이면은 뭐 더해지나 마나니까. 그죠? n개 중에서 1의 개수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비율은 아니죠. 이게 비율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율. 이 x를 뭘로 나눠야 돼요? n분의 1로 나눠줘야겠죠? 개수로 나눠.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그리고 얘가 결국 x파죠. 왜냐면 이게 뭐 다 더한 거니까. 그렇죠? 이 x라는 것 자체가. 자, 얘가 바로 뭐라 그랬냐면 표본 비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수 1의 개수를 전체 개수로 나눠준 거니까 전체 중에서 1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1의 비율. 전체 중에 1의 비율. 그렇죠? 그래서 x바의 의미는 그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표본 비율 x바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뭐 우리가 새로 구할 필요 없이 x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x로부터. 자, 얘는 뭐였죠? n분의 1 곱하기 x고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상수 n분의 1은 튀어나오고 그럼 x의 기대값인데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고 이항분포를 따르는 x의 기대값은 우리 지난 시간에 구했듯이 n 곱하기 p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p가 된다.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기대값이 모비율 p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지? 지난주였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표현을 했던 건데, 자, x바라는 통계량이 기대값을 취했더니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모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통계량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줬죠? 자, 표본 비율 x바는 모비율 p에 대한 통계량이긴 통계량인데 우리가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렀죠? 추정량이라고 불렀죠? 추정량이다. 근데 기대값이 그 모수가 나오는 추정량을 뭐라고 했죠? 편향이 없는 추정량. 바이어스가 0이 되는. 그쵸? 그래서 불편 추정량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표현이 있고 표본 비율 x바는 모비율 p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다. 그쵸? 왜냐면 기대값이 뭐 p가 나오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표본 비율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항분포를 이용하면 되겠죠? n분의 1 x고 검정색으로 쓸게요. 자 n분의 1이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분산이니까 제곱이 튀어나오겠죠. 근데 우리 이항분포의 분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뭐가 됐나? n이 하나 없어지면서 n분의 p 곱하기 1-p가 된다. 얘가 바로 표본 비율 x바의 분산이에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9페이지 다 정리가 됐죠. 표본 비율의 분포를 얻을 수 있죠.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기대값하고 분산을 제시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베르누이 모집단에서 표본 비율의 분포 이렇게 구해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물론 앞에서 결국 다 했던 건데 우리가 이 표본 비율의 분포를 구해봤더니 이 표본 비율이 어때요? 모비율 p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추정량의 성질을 하나 만족하죠. 표본 비율 x바는 모비율 p에 대한 좋은 점 추정량이에요. 좋은 점 추정량.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면 10페이지에 모비율에 대한 점추정. 자, 다시 모비율이라는 건 뭐였죠? 용어를 다시 한번 파악하면 모비율이라는 거는 베르누이 모집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그럼 베르누이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관심 있는 모집단이 0하고 1로만 이루어진 모집단, 그쵸? 0하고 1로만. 근데 정확히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왜냐면 우리가 모집단을 다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가 있을 거냐면 이 전체 모집단에서 1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얘가 바로 모비율이에요. 전체 평균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가 관심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일부를 뽑아서 이 0하고 1이라는 숫자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뽑아서 얘네를 x1부터 xn이라고 하면 이 x1부터 xn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IID 베르누이 확률 변수예요. 그렇죠? 모비율 P를 모수로 갖는, 성공 확률로 갖는, 여기서부터 얻어진 표본 비율 X반은 결국 표본에서 1의 비율이에요. 그렇죠? 표본에서 1의 비율. 자, 그럴 때 10페이지 정리하면 결국 아까 다 한 거예요. 얘를 이제 X바라고도 하는데 이제 P에 맞춰서 이제 P의 점추정량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P 해시라고 불리우는 표본 비율. 그래서 P에 대한 대표적인 추정량으로 표본 비율이 있다. 왜 대표적인 추정량이냐면 일단 불편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 n으로 나눠주기 전에 그냥 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다 더한 이 x라는 거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고, 그리고 이 이항 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본 비율 p의 뭐 분산을 구했어요. 분산도 구했고, 이제 요것도 이제 용어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이제 일단 표준 오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죠. 표준 오차.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서 이제 이런 루트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옆에 있는 표준 오차의 추정값이에요. 추정량. 표준 오차의 추정량이라는 거는 p자리의 표본 비율. p자리의 표본 비율을 집어넣은 게 이제 표준 편차의 추정량이라고 하고, 얘를 표준 오차라고 불러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비율에 대한 점추정량으로 표본 비율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점추정은 됐고, 그럼 구간 추정은 어떻게 할까? 자, 11페이지에 P에 대한 이제 풀네임으로 쓰면 어떤 구간 추정을 할 거냐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이제 신뢰 구간 혹은 구간 추정량. 자, 우리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점 추정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이미 방금 앞에서 구했어요. 좋은 점 추정량 뭐가 있어요? P에 대한 좋은 점 추정량. 표본 비율 P 해시 있죠. 좋은 점 추정량을 구하는 이유는 좋은 구간 추정량이 되려면 그 구간의 중심에 좋은 점 추정량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컨셉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점 추정량과 모수로 이루어진 요 핵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분포가 하나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분포라고 하면은 뭐 방금 배운 뭐 베르누이 분포라든지 이항 분포도 좋고 뭐 정규 분포라든지 이런 애들을 아무튼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점 추정량하고 모수로 잘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그렇죠?
왜? 잘 아는 분포가 필요한 이유는 확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알파라는 값이 딱 주어지면 95%가 됐든 90%가 됐든 99%가 됐든 그 확률에 해당하는 구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는 분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세 번째 스텝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면 이 표본 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은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르누이 분포하고 바이노미얼 분포 이 두 개의 이산형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소개할 방법은 바로 이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굳이 이 이항 분포라든지 베르누이 분포를 사용하지 않고 표본이 충분히 많다면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얘네 둘은 못하는 건 아닌데 좀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산형 분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해. 대신에 얘는 이제 연속형 분포이기 때문에 적분 같은 거를 적절히 이용하면, 그리고 표준정규 분포표를 잘 활용하면 훨씬 다루기가 편해요. 그래서 요 기초통계 수준에서는 아마 이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간 추정을 하는 방법만 아마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중심극한 정리를 가정하고 11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죠. 표본이 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분포를 하나 찾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나 봅시다. 자, 항상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리고, 자, 베르누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데, 여기서 이제 표본 비율 p 햇이라고 불리는 얘를 얻을 거죠. 자, 얻을 건데, 자,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 첫 번째 스텝이 p에 대한 좋은 점 추정량, 표본 비율 p 햇, 얘는 뭐냐면 n분의 1의 서메이션 xi 이렇게 되죠. 자, 2번, 그러니까 p와 모수와 좋은 점 추정량 p 햇으로 이루어진 잘 알려진 분포, 우리가 계산 가능한 분포 뭐가 있을까? 만약에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면 CLT에 의해서, 자, 중심극한 정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가 됐을 건데 말로 하면서 써볼게요.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는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면 30개 이상 정도 된다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표본의 표본들의 합이죠. 아직 평균이 아니에요. 표본의 합이 근사적으로 뭐를 따르냐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였어요.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이 표본의 합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죠. 근데 이때 평균하고 분산이 어떻게 된다? 예, 이항 분포의 기대값을 하고 분산을 적어주면 되겠죠. 얘가 뭐가 되냐면 n 곱하기 p 곱하기 1-p를 따르는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 이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가 결국 어떻게 표현이 되죠? 얘가 n 곱하기 p 햇이죠. n 곱하기 p 햇. 그러니까 2번 문장을 잘 보면 p하고 p 햇으로 이루어진 잘 알려진 분포.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줄에 보면은 다 p하고 p 햇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잘 아는 정규 분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간 추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게 핵심이다. 모수하고 좋은 점 추정량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잘 아는 분포, 계산을 할 수 있는 분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남은 거는 뭐냐면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정규분포니까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야. 표준화. 얘를 표준화 시켜주면 어떻게 되지?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표준화 전에 n으로 나눠보자. n으로 나누면 p 햇은 뭐가 돼요? n은 상수니까 n으로 나눠주고 분산은 n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시켜주면, 자, 표준화라는 거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 얘가 바로 뭐가 돼요? 표준 정규분포. 자,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다? 얘가 이 모수들하고 좋은 점추정량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진, 이 n은 상수고, 그쵸? n은 정해져 있는 값이고 이루어진 우리가 잘 아는 분포.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딱 그렸을 때, 자,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얘가 얘가 지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근데 이제 구간을 만들어 주면 돼요. 우리가 적절하게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요 넓이가 뭐가 되게끔, 요 넓이가 1-알파가 되게끔, 즉 요 양 끝에를 2분의 알파로, 이렇게 2분의 알파로. 그러니까 알파 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면 요 양 꼬리 부분의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게끔 해주는 이 값은 찾을 수 있는 값이에요. 그쵸? 요 값도 정해져 있는 값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으로부터 뭐를 얻을 수 있냐면, 자, 요 통계량이 Pf 빼기 P 루트 n분의 P 1-P, 요 확률 변수가 이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Z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지금 뭐다? 1-알파라는 거죠. 지금 뭐 12페이지까지 이어서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그냥 모집단에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처럼 얘를 어떻게만 해주는 일만 남았냐면, 가운데 뭐만 남기게?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니까. 뭐에 대한 신뢰 구간이었어요? P에 대한. 그러니까 가운데 P만 딱 남겨놓고 얘를 정리를 해주면 돼요. 정리. 그러니까 P가 어딘가에 속할 확률이 1-알파가 되게끔. 얘가 바로 이제 구간 추정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식을 P에 대해서 가운데 P만 남겨놓고 정리하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모평균에 대해서 다룰 때하고 조금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왜 다르죠? 이 베르누이 모집단에서는 분산 역시 이 루트 안에 있는 분산, 요 루트 안에도 P가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모집단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얘를 정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루트 안에 있는 P를 꺼내기 위해서 뭐 양변을 제곱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P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데, 그걸 P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뭐 근의 공식도 뭐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식을 모듈 P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약간 꼼수를 쓸 건데, 계산의 편의상,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약간 근사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계산의 편의상 분모에 있는 이 P 있죠. 루트 안에 숨어 있는 이 P를 그냥 P 햇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너무 다루기가 힘들어서 루트 안에 있는 P를 그냥 P 햇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얻을 수 있어요. 자, P 햇 더하기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N의 P 햇 1 마이너스 P 햇 그리고 P 햇 더하기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자, 모 비율 P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자, 이제 근사라는 말이 붙어요. 신뢰 구간은 뭐가 되냐면, 자, 좋은 점추정량인 P 햇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의 P 햇 1 마이너스 P 햇 이렇게 얻어질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알파라는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고 Z 2분의 알파는 그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게끔 표준정규분포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이고, 그러니까 다 계산이 가능한 값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근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표본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 근사를 한 거예요.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근사고, 두 번째 근사는 바로 이 12페이지에서 자, 분모에 있는 P, 모수 P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P를 살짝 P 햇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근사가 들어갔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마지막 문장에는 자, 그러면 n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n이 작을 때는 정규분포를 이용을 못하고 대신에 이항분포 혹은 베르누이 분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구간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산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산형 확률 변수를 다루는 거는 조금 계산이 복잡해요.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자,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마무리를 하면 모비율의 구간 추정은 어떻게 한다? 모비율 P의 좋은 점추정량인 표본 비율 P를 하나 제시를 먼저 해서, 자, 표본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P와 P의 수로 이루어진 우리가 잘 아는 분포를 하나 만들 수 있고, 이 분포를 적절히 표준화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신뢰 구간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표준 편차 안에, 그러니까 루트 안에 숨어 있는 그 P는 P 햇으로 대체를 해서 계산을 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이제 일반적인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하고의 차이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추정이 아닌 통계적 추론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인 통계적 가설 검정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이 기초통계 리뷰는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